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번 6주차 수업을 시작을 해야죠. 자, 우리 저번 주 5주차에 뭐 배웠어요? 우리 5주차에 뭐 배웠어요? 우리 5주차에 마지막에 3차 시에서는 업셀링과 크로스셀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업셀링과 크로스셀링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비유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6주차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 우리 5주차 수업의 마지막에 고객 만족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자, 요거를 6주차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고객 만족이 어떤 거다라 그랬어요? 보시면, 저번 주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고객 만족 서비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기대 수준이 충족시켜 주는 거다. 그래서 고객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거나 충분한 정도까지 채워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만족이라는 거는 다 주관적 개념이다.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고객의 기대보다 서비스 제공이 크면 고객이 만족한다 라고 돼 있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되면 불만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객의 기대보다 서비스 제공을 훨씬 더 크게 해서 고객 만족을 시켜준다. 그래서 요즘은 고객 만족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고객 감동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고객이 예상치 못한 거, 그래서 왜 심쿵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쿵, 뭔지 알죠? 생각지도 못한데 감동을 받게 되면 어때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그래 심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거, 요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그게 고객 감동 서비스다. 자, 그래서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란 고객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거. 자, 저번 주에 관리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관리를 받을 때, 저는 뭐 다리가 아파요 라고 했을 때, 다음번 관리 때 왔을 때, 다리를, 뭐 주물러 준다든지, 다리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하는 등의 생각지 못한 거, 그리고 도저히 손이 미치지 못하는 거,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도저히 손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 요것이 다 만족이 됐을 때 고객 만족 서비스다. 자, 고객 서비스의 입장 차이예요. 입장 차이라는 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때요? 고객마다 입장이 다 달라요. 그리고 생각이 다 같지 않죠. 자, 똑같은 1회 서비스를 똑같이 준다 한들 고객이 느끼는 만족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100과 50으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왜?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자, 만약에 나는 허브차를 좋아해요. 허브차를 좋아하고요. 여기는 탄산음료를 좋아해요. 근데 미용실에 갔는데 펌을 말고 있을 때 음료를 여기서는 차로 준비를 해주고요. 똑같이 차로 준비를 해줬어요. 그러면 허브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차를 마셨을 때 만족감이 100%가 되겠지만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사람은 차를 줬을 때 만족감이 50밖에 안 되겠죠. 동일한 서비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영상 하나 간단하게 보시고 입장의 차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실게요. 자, 영상을 보셨죠? 자, 영상에서 보면 입장의 차이라는 게 느껴지죠? 자, 보면 최선이라는 걸 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육식을 좋아하는, 그리고 채식을 좋아하는, 입장이 다르죠? 근데 나는 채소를 좋아하니까 얘한테도 내가 좋아하는 채소를 열심히 갖다 줬고, 내가 고기를 좋아해서 얘한테 고기를 열심히 갖다 줬어요. 하지만 그거는 본인 입장에서 좋아하는 걸 상대방한테 권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최선을 다했지만 만족은 시켜줄 수 없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객 만족이라는 건 고객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 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고객이 만족해야 되는 거, 고객이 원해야 되는 거, 그걸 해줘야 한다는 거죠. 샵에서, 머리를 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미용실에?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왔어요. 미용실에서, 펌을 하러 왔어요. 펌을 하러 온 손님에게, 앞에서 예시를 들은 것처럼, 탄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냥 허브차를 갖다 주면, 어때요? 미용실 입장에서는 허브차 건강에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허브차를 갖다 드렸어요. 근데 탄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만족이 안 되겠죠? 그건 미용실의 입장이고, 고객에게,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 음료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고 나서 어떤 거 좋아하세요? 커피 있고요, 뭐, 아이스티 있고요, 뭐, 탄산음료 있고요. 그럼 본인이 원하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미용실에서도 요거를 고객에게 갖다 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 만족감이 올라가는 거죠. 자,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매장에 갔어요. 뭐 아리따움을 갔다고 하면, 자, 아리따움을 갔어요. 갔는데 나는 지성 피부예요. 그래서 지성 피부 클렌징 혹은 뭐 로션을 사러 갔어요. 근데 여기서 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고객님 저희 오랫동안 거래해 주셔서요. 저희가 특별히 스킨을 증정으로 드릴게요. 근데 이 스킨이 건성용 스킨이야. 그러면 이 고객은 만족을 하지 않겠죠. 지성 피부라서 여태까지 사용했던 클렌징과 로션, 뭐 에센스 이런 것들이 다 지성용이었을 건데 오랫동안 거래해 주셨다는 그 감사의 의미로 건성용 스킨을 드린다면 만족을 할 수 없다. 본인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죠? 본인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족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는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해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뷰티 서비스의 포인트는 인적 서비스다.
자, 고객을 만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객을 맞이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다. 그래서 매장에서 아니면 샵에서 제일 먼저 고객과 눈 마주치고 인사를 하는 직원들이 복장이나 그죠? 그래서 저번에 그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복장이나 머리, 그 다음에 메이크업 상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는다면 어때요? 고객이 봤을 때 일단 그 매장에 대해서, 샵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깨져 있는 집은, 창문이 깨져 있으면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미용실, 그 샵 혹은 그 매장이 제대로 균형 잡혀서 나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게,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서비스, 직원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상을 짤막하게 하나 보고 올게요. 고객은 2위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지요. 스타벅스 신화를 진두지휘한 하워드 슐츠. 2000년 20만 명 직원에게 이 말을 남긴 채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스타벅스는 한 해 1000개가 넘는 카페를 오픈할 정도로 급성장 중이었죠.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슐츠는 스타벅스의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 예감은 아주 미세한 영역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바리스타 대부분이 단골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점포 관리자는 메뉴와 인테리어 등 외형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실적에 너무 연연했던 것이죠. 참다 못한 슐츠는 고위 경영진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제목: 평범해져버린 스타벅스 경험. 그런데 이 편지가 언론에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슐츠는 직원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스타벅스 그란데 사이즈의 고통, 앞으로 더 우왕좌왕할 것. 2007년 말이 되자 슐츠의 걱정대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42% 하락. 2008년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슐츠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8년 만이었죠. 그리고 2월 26일 하루 동안 미 전역 7,100개에 달하는 모든 스타벅스에 문을 닫습니다. 직원들에게 쉼을 주면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커피 추출 기법을 다듬기 위해서였죠. 취지는 좋았으나 하루아침에 70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고위 경영진들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하지만 슐츠는 당당했습니다. 우리 스타벅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바로 직원입니다. 경영진이 언제 어디서든 직원을 우선시한다면 직원은 고객을 저절로 돌볼 것입니다. 고객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직원입니다. 몇몇 이사는 슐츠에게 직원들의 건강보험을 축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매년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슐츠, 건강보험을 줄여. 그렇게 해도 너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어쩌면 비용 감축을 위한 최고의 타이밍일걸? 슐츠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4천억 정도는 다른 부분의 비효율을 줄임으로써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원을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주주가치 역시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스타벅스 주식을 파세요. 시간이 흘렀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년이 지난 2009년 스타벅스의 이익이 다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스타벅스는 약 20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한 책 경영의 이동의 데이비드 버커스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객은 항상 옳다라는 말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높은 고객 만족도는 결국 직원의 업무 만족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날 성공하는 기업들은 직원이 1순위, 고객이 2순위입니다. 자, 어때요? 스타벅스에서는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봤죠? 자, 스타벅스에서 그 회장이라는 CEO라는 사람이 어때요? 그 전체 매장을 문을 닫아서 직원들을 교육을 했대요. 자, 이렇게 전체 매장을 문을 닫았을 때 손해는 커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내린 이유가 뭐예요? 스타벅스에서 고객이 1위가 아니래요. 고객은 2위다. 그럼 1위는 직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직원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어요. 고객을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다. 그러니 직원이 근무하기가 좋아야, 그리고 직원이 사기가 높아야 고객 응대가 잘 될 수밖에 없다. 고로 손해는 지금 당장은 크지만 직원들의 만족감이 올라가면 고객의 만족감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에게 그 기분이나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짐에 따라 고객 응대가, 고객 만족이 상승이 될 거고, 그로 인해 스타벅스의 매출도 상승할 거다. 그래서 이마만큼의 손해는 나중에 더 크게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우리는 대부분 고객이 왕이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고객 모든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직원들을 고객에게 모두 맞출 수 있게 하고 있었죠. 근데 스타벅스는 조금 달랐어요. 그죠? 그로 인해 지금 현재 스타벅스는 어때요? 그때도 보여져 있지만 닉네임과 같은 많은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고객 만족도 시키지만 이보다도 더 큰 게 뭐예요? 직원들의 만족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직원, 내부 고객이라고 했어요. 자, 내부 고객의 만족감이 상승함으로 인해 외부 고객이 만족감이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고객은 2위, 1위는 직원. 그래서 직원을 위한 내부적인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복지라든가 그 다음에 스타벅스에 일한다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고객 만족을 위하여 고객 위주로 생각한다. 자, 고객 만족을 위해 고객 위주로 생각을 한대요. 자, 고객 지향적인 사고와 고객 위주의 경영 방식은 고객 만족을 이끌어 살롱의 매출을 극대화한다. 어떤 게 있나? 고객이 이용하는 주차장, 관리를 받게 될 장소, 쾌적한 환경, 그리고 말씨나 태도,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이나 불쾌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고 문제점이 발생 시 빠르게 조치한다. 자, 고객이 이용하는 주차장, 주차하기가 너무 불편하면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관리를 받게 될 장소,
우리가 피부관리실에 갔는데 베드에 오일이 잔뜩 묻어 있다거나 고객이 입을 가운이 누군가가 입다 벗어놓은 것 같다던가 그 다음에 고객이 사용할 뭐 단순하게 빗 같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머리카락이 막 있다던가 한다면 깨끗하지 않겠죠. 깨끗하지 않을 환경에 가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갔는데 공기가 너무 탁해요. 뭐 아로마 향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의 아로마 향이 섞이게 되면 굉장히 무겁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공기적인 측면.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고객을 맞이하는 직원들의 말씨나 태도. 그런 등에서 고객이 불편해지면, 혹은 불쾌해지면 고객이 방문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고객들이 방문을 했을 때 불편하거나 언짢거나 불쾌한 부분들은 빠르게 조치를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단정하고 단정하지 못한 차이가 있죠. 깨끗하게 빗은 머리와 어때요? 상냥하게 웃고 있죠? 친절한 표정을 짓고 있고요.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너저분한 머리에 이렇게 지나친 액세서리와 진한 화장들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고객을 맞이하는데 단정하지 못한 복장 이것들이 자, 용모와 복장이 첫인상을 좌우하고요. 신뢰감을 증가시킨대요.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단정하게 가꿔진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저 사람은 나를 관리해 줄 때, 나를 커트를 해줄 때 혹은 관리를 해줄 때 왠지 모르게 속이는 거 없이 맞춰진 거 다 해줄 것 같은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나에게 관리를 해줄 것 같은 신뢰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양의 척도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양이 있을지, 그 사람이 고객을 맞이하는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고로 우리는 이렇게 단정한 머리, 메이크업, 그 다음에 표정, 이러한 복장과 태도를 갖춰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또 여기 보면 관리실에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어요. 더군다나 오일을 담아 놓는 통이 어때요? 이거 음식점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음식점에서 보는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놓는다거나 한다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이런 환경에 고객들은 불편함,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파라핀이잖아요. 손을 넣었다 담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 이렇게 이물질이 이렇게 잔뜩 끼어 있어요. 이렇게 이물질이 잔뜩 끼어 있는 이런 것들에 고객들이 손을 넣고 서비스를 받고 싶을까요? 돈을 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고객들 서비스로 해주는 품목이라고 쳤을 때 서비스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만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저분한데 누가 손을 넣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고객들이 불쾌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차 시수업을 마쳤어요. 자, 우리 고객 만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고객 만족.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영상 보여드린 거 있죠? 입장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스타벅스 영상 보여드렸죠. 자, 고객 만족에서는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모두 만족은 되지 않는다. 왜?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스타벅스 영상 보여주면서 어떻게 됐어요? 고객이 2위다. 1순위는 누구? 직원이다. 직원이 고객을 맞이하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죠. 그래서 직원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얘기 했어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고객이 불편하거나 불쾌한
상황들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함으로 인해서 고객이 불편함이 없거나 불쾌하지 않았을 때 매출이 향상할 수 있다라는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 뒤에 더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다음 차시에서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